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두 번 봤습니다만은 특수한 계좌가 이전 가격, 이전 가격에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윤을 보장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또 나중에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더 지급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에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미 많이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디어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G사 쌍방 APA 결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조정 금액의 과세 가격 가산 여부를 평가분류원에 질의를 해서 사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전 심사. 자, 쌍방 APA라는 건 뭐냐면 국세청과 이전 가격이 이전 가격이 이제 국세청이 인정받으면 이것을 정상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정상 가격을 만들 때 쌍방 AP라고 하면은 국세청과 이 특수관계자 업체가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 이 합의를 하면은 이게 쌍방 APA가 됩니다. 쌍방에 합의한 정상 가격, 쌍방 APA가 되고, 일반 그냥 국세청에서 결정을 했다, 낸 자료를 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APA라 그럽니다. APA. 쌍방 APA라고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세청에다가 이전 가격, 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 가격 신청을 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이 APA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상에 나와 있을 때 보면은, 그 법령에 보면은 쌍방 APA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APA를 그렇게 관세청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 APA만 관세청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쌍방 APA 결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조정 금액,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해서 우리 질의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수출자로부터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G사는 국세청에다가 쌍방 APA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이거 승인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2년 이상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 승인 결과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보상 조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급하는 보상 조정 금액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부의 검토 결과 이견이 있었고, 이 관세평가 협의에 또 상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수입 이후에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에 따라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것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실제 지급금액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가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판매량의 증가 등에 따른 판매 비용의 상대적 감소에 따라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관없는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을 할 대상인지 아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판매량이 워낙에 증가하다 보면은 이 비용이 따라서 영업이익이 바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쟁점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문제하고 보상 조정 규정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관세평가 여백 예해 4.1이죠. 4.1.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의 가격 조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이 관세법 30조 제1항입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는 것은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30조 제3항입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이게 사후귀속이익이라고 하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바. 사후귀속이익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으로 얻어지는 매상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하고 주식 배당금과 같이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 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상조정이라 하면 통상 이전 가격이 조세 목적상 특수관계자 간의 정상 가격에 해당하도록 납세자가 세무 신고 전에 하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그 방법이 우리 관세법에서는 6가지 방법이 있죠. 이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 가격 4방법하고 5방법은 서로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국세청의 정상 가격,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 가격은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수입자나 어떤 민원인이 일방법, 예를 들어서 제3자 비교가격 방법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또 거래이익률법이라든가 이거 재판매법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외국인 투자회사는 관련 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 보고서로 해서 이 몇 가지 이전가격 시스템에 이 6가지에 과연 이 회사가 어디에 적정한지를 검토 보고를 매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어떤 회계법인의 목걸이가 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국조법에서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조정이 되는 국제거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 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한 모든 거래입니다. 모든 거래. 즉 이것이 뭐냐면 물품과 용역, 그 회사의 그 하는 일이라든가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돈을 벌거나 쓰는 거는 물품 아니면 용역이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품과 용역에서 우리 관세청에서는 이제 물품만 신경 쓰죠. 용역은 뭐 어떠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상 조정의 대상이 물품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도 돈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건에서 보상 조정은 이전 가격 정책 및 쌍방 APA, 지금 이전 가격이 무슨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쌍방 APA 결과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 영업 이익률, 그렇다고 보면은 이익률법을 쓰고 있다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청업체의 실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정상 영업이익률보다 실제 영업이익률이 큰 경우 보상 조정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작은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이익률을 예를 들어서 15%로 봤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뭐 12%를 했다. 그럼 이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회사가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3%를. 그럼 3%를 받는 거고. 만약에 이 회사가 18%를 했다. 그러면은 3% 더했으니까 이 더한 부분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건 보상 조정에 의해 수입 이후에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 물품 과세 가격에 포함하기 위해서 동추가 지급액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가산 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됩니다. 자, 본건 볼까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추가 지급 금액은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G 브랜드의 수입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수입 물품은 모든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 재판매되고, 신청업체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 판매 이외의 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동추가 지급액은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한 후 얻은 이익의 일부, 실제 영업이익률이 정상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기준한 보상 조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30조 제1항 5호에서 가산요소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기속이익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거는 사후 기속이익이 될 수가 있다. 가산해야 된다는 거죠. WTO 평가협정은 사후 기속이익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가산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와 적용에 대해 명확히 하는 주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 이러한 지급액이 판매 조건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 기속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WTO 평가기술위원회 사례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비록 과세가격 결정고시에서 사후 기속이익을 당해 물품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매상대금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술위원회 사례 연구에서는 재판매 가격에서 직접 비용, 즉 간접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직접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사후 기속이익으로 가산하고 있어서 재판매에 의한 사후 기속이익의 경우 그 범위가 매상대금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본건과 같이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 조정 규정에 따라 수입 이후 수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가산 요소인 사후 기속이익에 해당하고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물품의 가세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자,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 이후 당해 수입 물품의 재판매에 따른 수익의 일부로서 사후 기속 이익에 해당한다면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것이죠. 당해 보상 조정 금액은 당해 수입 물품의 판매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산 요소인 사후 기속 이익으로 보아 과세 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 보상 조정을 사후 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게 주고 받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 받는 부분이 아니고 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또 실제 지급 금액의 일부다. 실제 지급 금액이다. PA, BP. 실제 지급 금액이다. 이렇게 또 보는 관점의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 해석의 우리 흐름이 이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세관에서도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사후기속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전 가격 보상 조정 규정이 따른 그 추가 지급을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